애니메이션 중에 주토피아라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제목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언어유인데 이 애니메이션 말고 실사 영화 중에 주토피아라고 있죠. 주토피아.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 제목은 애니메이션보다 더 노골적이죠. 그 눈치채셨겠지만 주토피아는 주이시 유토피아의 줄임말이에요. 유대인 유토피아. 뉴 월드 오더를 주 월드 오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카발라 월드 오더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모든 유대인을 뭉뚱그려서 다 같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루미나티들이 미국과 영국을 숙주 삼아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다 일루미나티는 아니잖아요. 뭐 사실 대다수의 미국인, 영국인들도 피해자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유대인에 대해서도 접근하셔야 한다. 이걸 먼저 얘기 드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난리 부르스를 주도하고 있는 건 카발라를 신봉하는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제 하자르게가 대표적이죠. 하자르게.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에돔이나 모압, 암몬, 페니키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인들과 혼혈이 된 유대인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앵글로색슨이랑 혼혈된 유대인도 많은데 그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카발라는 유대교의 외피를 두른 바빌로니안 신비주의인데 그 예를 들어 아이즈 와이드 샷이란 영화 아실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스탠리 큐브릭은 유대인이고 이 영화의 원작인 소설 꿈의 노벨레를 쓴 작가 아르투어 슈니칠러도 유대인이에요. 이 영화의 제작사인 워너 브로더스는 1923년에 유대인 형제 해리 워너, 엘버트 워너, 샘 워너, 잭 워너가 공동으로 창립한 영화사로 창립 이래 현재까지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계속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 와이드 샷은 유대인 감독이 유대인 영화사의 자금을 바탕으로 유대인 소설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오컬트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로스차일드가 영국 버밍엄에 소유한 저택 맨투머워 타워죠. 이 맨투머워 타워에서 촬영된 오컬트 리추얼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유대인인 로스차일드의 저택에서 찍었죠. 영화 초반부 장면에서 나오는 이 별은 고대 바빌론의 이슈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 이슈타르가 성경에서 바알과 함께 나오는 아스타르테예요. 어. 왜 유대인 원작자의 소설을 바탕으로 유대인 감독이 유대인 영화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대인 로스차일드의 저택에서 촬영한 영화에 이렇게 바빌로니아와 가나안의 오컬트 상징이나 리추얼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카발라가 사실은 바빌로니안 오컬트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카발라 중에서 아주 끝까지 나간 사베타이 즙이랑 제이콥 프랑크의 사상들이 그런데 이 제가 프리메이슨과 카발라란 제목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의 핵심이 카발라예요. 이 33도 프리메이슨은 알버트 파이크가 쓴 도덕과 도그마 이 내용에서도 알버트 파이크가 언급했는데 그렇듯이 이 고위급 메이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낮은 단계의 메이슨들은 프리메이슨의 본질과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데 프리메이슨이란 조직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고임이 이제 이방인이란 뜻인데 이 고임은 그러니까 이방인 프리메이슨은 이 이방인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은 성공하는데 많은 돈을 버는데 유리한 네트워크를 제공받기 위함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서구 사회 내의 프리메이슨 네트워크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물망을 상당히 촘촘하게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에 더해 1800년대 초반부터 프리메이슨 조직의 상층부에 위치하게 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의제에 부역하는 프리메이슨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돈과 미디어를 소유한 카발리스트 유대 금융가들이 자신들의 금권과 언론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 자리에 누가 오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들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이 상층부를 차지한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잘 수행해내면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의원, 대기업 CEO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해서 부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역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알지 못하면서. 위키피디아에서 리스트 오브 브리티시 주이시 노빌리티라고 치면, 그러니까 영국의 유대인 귀족 가문 이 목록이 이렇게 검색하면 쭉 나와요. 문자 그대로 수십 개의 가문 목록이 뜨는데, 남작인 로스차일드는 당연히 목록에 있죠. 이 귀족 목록에 나오는 많은 유대 가문들이 영국의 전통 귀족,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귀족과 그 통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앵글로색슨 혼혈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9세기를 거치면서 영국 귀족은, 그리고 뭐 영국을 넘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귀족도 마찬가지인데, 적지 않게 유대인과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유대인 내부로 편입된 고임, 이방인은 이제 완전히 그들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고임 프리메이슨들은, 그러니까 이방인 프리메이슨들은 이 사용 가치가 있는 동안에 사용되다가 용도가 끝나면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각국의 바지 사장들은 유대인과 결혼하려고 애를 쓰죠.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 아시겠지만 유대인 제럴드 쿠시너랑 결혼했죠. 빌 클린턴의 딸 첼시 클린턴, 마찬가지로 유대인 마크 메즈빈스키랑 결혼했죠. 현재 영국의 총리인 키어 스타머, 이 사람의 부인은 빅토리아인데 이 빅토리아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회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하자면, 예전에 제가 올린 예수회와 카발라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예수회 창립 멤버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4명 말고 로욜라도 이제 크립토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이제 문서상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 로욜라 말고 4명이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고, 로욜라에 이어서 1558년에 예수회의 두 번째 총장이 된 디에고 라이네즈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회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7명 중에 4명이 창립 멤버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창립 때부터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조직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회에 가입해서 활동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사베타이 지비의 방식으로 개종한 척하면서 카발라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아타나시우스 키르허라는 예수의 수사는 그러니까 예수의 수사인데 카발라 관련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히브리인의 카발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봤을 때 제 견해로는 예수회와 카발라라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정황이 예수회라는 조직이 카발리스트 유대인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과 여러 차례 만난 카발리스트예요. 이 사진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차바드 수석 랍비인 베렐 라자와 함께 있는 사진인데, 베렐 라자는 뭐 푸틴뿐만 아니라 넷 로스차일드랑도 친하죠. 이 사람 네타냐후랑 친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인 블라디미르 푸틴, 넷 로스차일드, 베냐민 네타냐후랑 이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라피 베렐 라자가 다 두루두루 친하죠.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출마를 포기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작년 2023년 6월 3일에 차바드 라피 슈물리 보티치와 만난 사진이에요. 이 두 사람 뒤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뒤에 있는 그 사진이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의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 라피 슈물리 보티치는 그 도널드 트럼프랑도 친해요. 도널드 트럼프랑도. 뭐 트럼프는 이 라피 슈물리 보티치 말고도 수많은 차바드 라피랑 여러 차례 만났고, 뭐
당장 사위 쿠시너도 차받으죠. 멀리 갈 거 없이 사위도 차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차바드 랍비 오헬과 만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여러 명의 차바드 랍비와 만남을 가졌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뭐 수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뭐 로버트 케네디,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 조 바이든도 차바드 랍비들과 수차례 만났고 뭐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차바드 랍비들과 친해야 돼요. 이건 이제 그 버락 오바마가 차바드 라비드가 만난 사진이고, 이건 이제 로널드 레이건,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차바드 라비드가 만난 사진이에요.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라비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로스차일드가 보유한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유대인 전체를 적대시하는 반유대주의는 이 카발리스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반유대주의의 에너지는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도 사용됐고, 알버트 파이크가 써놓은 것처럼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도 그 에너지가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카발리스트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카발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해서 폭로하는 사람 중에서 또 다수가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작가 헨리 메이코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헨리 메이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바벨로니안 머니 매직.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안 머니 매직이 그 로스차일드의 중앙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안 머니 매직. 이 바벨로니안 머니 매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프리메이슨은 이방인을 위한 카발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타냐후의 가자 지구를 향한 군사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비난하죠. 이 헨리 메이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도 존재한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에서 소수이지만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강력하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 것은 금융의 힘, 특히 중앙은행을 소유한 데서 나오는 부채를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힘 때문이다.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바벨로니안 머니 매직이 그들의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바벨로니안 오컬트 카발라가 핵심이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회, 로스차일드 그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핵심이 카발라다.